교합을 다들 얘기하지만 교합을 어려워하거든요. 교합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환자에게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배우는 게 좀 적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보는 환자들에서 이 교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누구한테 어떤 게 맞고 그거에 대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듣고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돼요. 안 하게, 내가 모르는 건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합을 사람들이 잘 얘기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볼수록 교합이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이제 덴탈알이랑 뭐 7주년에서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교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임상에서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왜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교합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연구를 했는지를 에 대한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쉽게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 진료 방법이 다르지만 내가 진료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진료하는지를 이제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거죠. 교합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주장해서 하는 게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몰랐지만 사실은 이제는 거의 다 나름 정리가 됐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는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리된 것을 임상에 어떻게 실제로 전달하고 내가 이제 진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배움이나 어떤 그런 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이 교합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 교합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보는 환자 10명이면 10명한테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해서 선생님들이 교합에 대한 그 궁금증도 해결하고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싶은 게 제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미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다루지 못한다기보다는 보통은 우리가 보통 세미나는 이제 테크닉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테크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토대가 중요한데 결국 교합이 그 기본 토대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똑같은 책을 가지고도요, 초등학생도 공부할 수 있고 중학생, 대학생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예를 들면 성경책은 하나지만 그걸 어린아이들도 읽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읽고 교수들도 읽고 공부하는 분들 읽잖아요. 교합도 마찬가지예요. 교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선생님들도 이게 교합에 대한 거구나 라를 알 수 있게 제가 쉽게 사실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사실은 교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도 저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교합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로 공부했는데 정리가 좀 안 됐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뭐 통합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이고, 만약에 저보다 훨씬 뛰어난 교합의 고수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본인의 어떤 철학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이고, 혹은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분들도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코멘트를 통해서 저도 또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교합을 정말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1년차 아니면 치대생부터 시작해서 진료를 20년, 30년, 40년 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적게 하면서 많이 하는 분들까지 사실은 다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환자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그러니까 교합이 없는 치과 환자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틀니를 만들 때 어떤 교합으로 이 사람한테, 크라운 하나를 할 때 어떤 교합으로,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떤 교합으로, 다 사실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어려운 치료 못하고 이제 엔도하고 크라운하고 뭐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할 텐데, 그럴 때 이 교합을 이 간단한 치료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대 80대 되신 어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니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지만 틀니에서도 그냥 계속 평소에 했던 것들 해석해서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게 교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누가 들어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합이라는 거는 어떤 원칙하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산발적으로만 듣고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한 것들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진료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까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3세션으로 강의를 할 건데, 하루여서. 그래서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을 도대체 교합이라는 게 왜 우리한테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서론처럼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고요. 이제 교합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알게 되면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런 원칙을 내가 환자를 진료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 100명, 1000명의 그 모든 환자들을 각각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거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환자들, 뭐 사실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보여줬던 환자들도 뭐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뭐 크라운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 뭐 총입치 아니면 교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한 환자의 예들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첫 시간은 원칙, 두 번째 시간은 그 원칙을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원칙이 실제로 제 환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죠. 내가 그 교합 장애가 있는 턱관절 장애 환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왼쪽으로밖에 저작을 못하고 오른쪽으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치과대학을 다니는 것도 내가 잘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 그냥 난 그렇구나라고 이제 살고 치과대학을 왔는데, 치과대학을 와서 이제 그 치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지만 이제 배우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본과 3학년 원내생이 돼서 이제 그 턴을 돌면서 막 하는데 교수님이 엑스레이를 딱 제 사진을 보더니 저보고 그 얘 누구니 이러면서 30살에 이가 다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30살이 막 그런 몰라.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잇몸이 나쁘다고. 그래서 이제 치주과 선배님들이 막 잇몸 치료도 해주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가위교합이라고 해서 제2대구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고 7번 하악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교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위교합이 있는 사람은 턱을 약간 옆으로 움직일 때 구치 간섭도 많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되게 두통도 많고 왼쪽 눈이 있는데 여기 눈통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달고 살고, 이제 안과를 가면은 안 통했으니까 무슨 뭐 난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위교합이 있고 좀 이상하니까 이제 교정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교정과 선배님이 뭐 이거 어렵고 너는 다 컸는데 뭐 그냥 지내면 되지. 그래서 사실은 교정을 안 했다가 제가 이제
40살 됐을 때, 39인가 40살 됐을 때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환자를 보면서 교합장애가 이런 데,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또 보게 되니까 제가 이제 교정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치료했다고 말하면 웃기고, 이제 저희 선배 선생님이 브라켓 붙여주시고 저희 스텝한테 이제 와이어 가라라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정치료를 끝냈어요. 끝냈더니 두통이 거의 없었어요. 안통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없어졌는데 이미 뭐 이렇게 트라우마틱 오클루전, 그러니까 교합 장애로 생긴 잇몸이 나쁜 거는 해결은 안 되고, 그동안 오랫동안 왼쪽으로 씹었던 거는 여전히 왼쪽으로 씹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오른쪽으로 이제 씹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의 증상이 나아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보철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수련을 받을 때야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돌아와서 이제 환자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이제 교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이 뭐 하여간 어떻게든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고 그분들을 치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김웅산 선생님들,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면 교합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가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2010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교합 세미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슬라이드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의 그 강의 슬라이드하고 기본 토대는 같은 거죠. 팩트는. 근데 거기에 붙여진 살이 훨씬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합장애로 인한 턱관절 장애여서 그게 이제 치료가 되면서 더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나누면서 이제 더 교합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치료할 때 지금도 환자한테 CT를 찍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임플란트를 심을 충분한 뼈와 공간이 있느냐, 없다면 내가 어떻게 뼈를 만들까가 관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이 사람의 치아가 빠졌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합적인 이유로 이 사람이 어떤 교합장애로 치아가 빠졌다면 임플란트를 하고 났을 때는 그 원래 치아를 빠지게 했던 교합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보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충분히 임플란트를 좋게 뼈에다 잘 심어놓고 좋은 교합이 아닌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능적이지 않은 교합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튼튼하게 심어놔도 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빠진다든지, 아니면 크라운이 치핑돼서 깨진다든지, 크라운이 탈락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도 어떤 수술적인 벡터나 어떤 보철적인 부분, 어떤 테크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치아가 빠지게 된 이유가 교합적인 이유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진짜 뭐 충치가 있든지 그런 거라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고, 그 구별에 따라서 교합의 원칙에 맞춰서 수복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도 제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임플란트 빠지는 환자도 있고 뭐 의외의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보철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못 씻겠다고 해서 왔던 환자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수술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최종 교합을, 그 사람한테 적절하게 교합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플란트에서도 이제는 임플란트 교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정리할 때가 된 거죠. 저는 치과가 메디칼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혈압을 쟀어요. 고혈압이에요. 그럼 고혈압약 먹어요, 다. 그죠? 혈당인데 혈당이 높아. 그럼 당뇨야. 검사를 했어. 암세포가 있어. 종양이 있어. 그럼 누구나 수술해요. 근데 교합은 이상하게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치아 형태와 똑같은 치아의 맞물림이 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이게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치 유도가 충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치아가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치유도가 없는데도 또 치아가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교합 양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이 사람한테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건지, 내가 치료를 할 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걸 바꿔야 되는지를 지문처럼 다르니까 다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쉬워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치과는. 왜냐면 이게 과학의 역사이기 때문에 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만 할 줄 알아 이런 건 없어요. 내가 할 줄 알면 저 사람들 할 줄 알아야 돼. 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2000년, 1899년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논문들을 사실은 쭉 읽으면서 그 선악들이 결국 뭘 보려고 했던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연구고. CR 중심이가 어땠고 어떤 교합이 돼야 되고 치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고 뭐 환자의 얼굴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육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런 원칙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막연한 게 그 원칙들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진단할 때 체크 포인트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만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명의가 되는 거예요. 착 보고 내가 검사를 해보면 이제 뭐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강의의 핵심이고 제가 쓴 책의 핵심이에요. 그냥 코반이에요. 코반. COVAN 5개. C. Centric Relation. 중심이. O. 오클루절 스킴. 교합 개념. 교합 양상. V. Vertical Dimension. 교합 고경. A. Anterior Aesthetic. 상악 전치. 전치의 관계. N. Neuromusculature. 근육. 그래서 중심이, 교합, 양식, 사람의 교합 고경, 그 다음에 상악, 하악 전치의 관계, 그 다음에 근육, 요 5가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환자한테서 요 5가지의 어떤 조화, 부조화를 보면 이제 진단의 치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죠. 그러니까 요 5가지가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은 CAD예요. 전부 다 컴퓨터, 디지털, 그죠? 디지털로 가고 있어요. 저도 디지털을 시작했어요. 디지털을 시작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희도 뭐 CAD 장비, 캠도 있고 뭐 프린터도 있고 다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해요.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 컴퓨터를 되면 다 정확하다고 생각해.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어진 크라운이 뭐 더 정확하고 직접 기공사 선생님이 만든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편하고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합이라는 건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디지털을 잘 적용하려면 교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아날로그적으로도 접근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디지털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중간 과정이 빠져있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전혀 교합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디지털로 풀마우스 막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어떤 환자한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잘못되면 그 환자한테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자꾸 우리 다들 지금 디지털로 가지만 그 디지털로 가는 거에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분이 어떤 교합과 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놓친다는 거죠. 더 옛날에는 디지털이 없으니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디지털이 다 해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은요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합기에서 작업을 한 거를 똑같이 그거를 스캐너에 넣어서 장비를 스캐드로 뽑아내도요 구강내에 들어가 보면 아직은 우리가 아날로그로 만든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이 교합이 이제 정리가 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더 발전하겠지만 아직은 더 발전해야 되죠. 아무것도 해오지 말고 그냥 머리를 비우고 오고요. 한 가지를 해온다면 그걸 해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환자를 치료했는데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환자가 불편해했거나
뭔가 문제가 됐던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크라운도 마찬가지고 총이 치료했는데 환자가 계속 몇 달 몇 년째 아프다고 오는 환자들. 도대체 그 환자들한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 환자가 누구였는지, 그 환자한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왜 불편했는지,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았던 아니면 골치 아팠던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환자가 치료했는데 아팠다. 그래서 크라운이 아팠다. 계속 했는데 왜 아팠을까? 진단. 그래서 어떻게 적용, 어떻게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종목으로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제 경험상 교합을 알면 진료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교합기를 잘 사용하면 진료가 쉬워져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저는 지금 치과의사 된 지 26년, 7년이 됐는데도 치과 진료가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네. 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교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아는 부분이 거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치과가 이렇게 재미가 없다든지 난 정말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막 그런 분들이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교합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진료가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즐겁고 내 환자들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라는 거, 그런 자긍심,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